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KT경제교육연구소의 이성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인공지능 스피커와 오디오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저널리즘 부분으로 한정시켜서 논의를 하기에는 좀 약간 내용이 좁아서 범위를 조금 넓게 잡아서 오디오 콘텐츠라고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금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스피커 카카오 미니가 9분 만에 매진이 됐고요. 네이버 AI 스피커 웨이브가 35분 만에 이제 완판이 됐다는 그런 기사들이 언론에 자주 회자가 됐었습니다. 오늘 이제 저널리즘 부분에서 이제 오디오 컨텐츠 부분으로 조금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래 그림에 보시다시피 2011년에 애플이 아이폰에 시리라는 음성 어시스턴트 서비스를 탑재한 이후에 굉장히 많은 그 음성 비서들이 출연을 했고, 이런 음성 비서들이 실제적으로 스마트폰에 탑재가 됐지만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진 않았는데, 이 시장에서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킨 것은 아마존이 알렉사라는 음성 비서를 에코라는 그 스피커에 탑재해서 출시한 이후에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6년에 처음으로 한국에서도 이제 SKT가 누구라는 스피커를 출시했고, KT 같은 경우에 2017년, 그리고 금년에는 굉장히 많죠. 카카오 미니, 이쪽에 네이버 웨이브, 굉장히 많은 스피커들이 이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전방을 보면은 이제 소비자들이 이러한 그 인공지능 스피커에 쓴 돈이 2015년에 한 360억 달러 정도 됐는데 2020년에는 2,100만 달러 정도, 21억 달러 정도까지 증가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한 5년 만에 5.5배 정도 성장하는 그런 시장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에코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에코와 에코 패밀리,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단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거래 비용이 거의 12조 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그 인공지능 스피커가 나오기까지의 과정, 어떻게 보면 ICT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굉장히 좀 간단히 요약을 해본 건데요. 먼저 이제 플랫폼이라는 데이터를 모으는 그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구글 같은 경우에 검색 플랫폼이 있었고, 애플 같은 경우에 앱스토어도 있었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com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모였고,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인공지능 기술들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음성 엔진, 시각 엔진, 대화 엔진, 추천 엔진 등이 나타났고요. 이러한 그 엔진들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의 지각을 어떻게 보면은 기계가 장착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들이 기계에 장착되기 시작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컨텐츠장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공지능 스피커가 이렇게 급격하게 시장에 진입하게 된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플랫폼 플레이와 관련시켜서 연관을 시켜본다 그러면 수요자 측면의 네트워크 효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수요자 측면의 네트워크 효과라는 건 무엇냐면, PC 시장의 모델로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IBM 시스템하고 맥 시스템하고 경쟁하는 시장에서 일종의 그 이용자가 많아지면 그 이용자는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그 제공자를 더 많이 불러 모으게 되고, 소프트웨어 서비스 제공자가 많아지게 되면은 또 역으로 소비자의 가치가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점점점 그 네트워크 가치가 증가하게 되는 것을 그 네트워크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네트워크 효과는 기본적으로 그 내추럴 모노폴리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독점 시장으로 가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PC 시장에서 일어났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배도 이런 네트워크 효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그 인공지능 스피커가 갑자기 시장에서 각광받게 됐느냐라는 부분을 좀 설명해 보려고 하면은, 이쪽 알렉사 스킬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아래 그림입니다. 보시면은 2010
6년까지만 해도 지금 알렉사 스킬로 등록된 스킬 수가 한 6,000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2017년에 이게 거의 한 14,000개가 늘어서 2만 개 정도까지도 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신문 기사에서 잘 보셨겠지만 2017년 CES 가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던 CES 가전 그 전시회를 보면은 알렉사라는 이 음성 인식 비서가 가전 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가전 제품에 탑재됨으로 인해서 알렉사에서 Anywhere라는 그런 그 기사 제목들이 굉장히 많이 인용됐던 것들을 아마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 서비스들이 시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AI 스피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래서 아마존 에코에 관한 인공지능 스피커 시장의 가치도 그만큼 네트워크 효과에 따라서 증가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말에 그 NPR에서 나왔던 보고서인데 왜 그렇게 당신들이 그 AI 스피커, 스마트 스피커를 많이 쓰시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대답한 사람들의 질문들이 이렇습니다. 음악 청취하는데 굉장히 유익하다. 타이핑 없이 내가 질문할 수 있어서 되게 좋다.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즐겁다. 뉴스 정보 같은 청취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일을 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해준다. 그 다음에 알람 설정 이런 것들도 굉장히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피커가 없는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걸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65%가 아니다. 나는 돌아가기 싫다라고 이야기한 연구 결과도 나왔고, 스마트 스피커를 사고 난 첫 번째 달보다 두 번째 달에 더 많이 사용하느냐라는 질문을 했더니 이쪽 47% 정도의 사용자들이 훨씬 더 많이 쓰고 있다. 굉장히 실생활에 깊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데이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 스마트 스피커 시장에 대한 동향을 좀 간단히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 한 가지 측면은 어떻게 보면은 인터페이스로서의 그 인공지능 보이스라는 부분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고, 두 번째 부분으로서는 이러한 새롭게 출현하는 그 인터페이스가 만들어내는 컨텐츠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에 그 인공지능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인터페이스 부분에 좀 시장으로 좀 이야기를 좁혀서 이야기해 보면은, 저 가운데 있는 그 카카오 케이스를 두고 말씀드리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AI가 인공지능의 핵심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의 핵심이 이제 실제적으로 소비자와의 접점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 축인 거죠. 하나는 카카오 미니 같은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단말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챗봇이죠. 텍스트를 통해서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부분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이 왼쪽 사이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와의 접점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이드는 뭐냐면 인공지능이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아마존 케이스로 말하면 스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택시를 부르거나 텍스팅을 하거나 실제적으로 멜론과 같은 음악 서비스를 통해서 음악을 제공해 주거나 뉴스를 제공해 주거나,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공지능은 소비자 접점에서 소비자가 요구하는 부분을 실제 서비스 부분과 연계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장표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처럼 핵심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그 인공지능이라는 스피커를 가지고 오늘 주제를 출범했지만, 스피커라는 부분보다는 인공지능이라는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아마존 케이스를 제가 좀 정리해 본 건데, 아마존은 아까 말씀드렸던 2014년에 처음으로 아마존 에코라는 큰 왼쪽에 있는 스피커를 출시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아마존 그 에코 닷이라는 조금 더 굉장히 가격이 싼 그 단말을 출시했고, 그 다음에는 올해 같은 경우죠. 아마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좀 출시했습니다. 아마존 스팟, 에코 스팟, 에코 쇼, 에코 커넥트, 에코 룩, 에코 버튼. 그래서 이게 일종의 좀 에코 패밀리라고 제가 지금 내 이름을 붙여봤는데, 굉장히 많은 단말에 역시 공통적으로 모두 알렉사라는 인공지능 비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에는 이런 그 알렉사라는 인공지능이 글래스라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에도 탑재된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봤지만, 실제로 이 뒷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인공지능이라는 부분이고, 그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 다양한 단말을 통해서 소비자를 만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 인터페이스에 대한 발전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그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이
아마존 에코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스북에서 여러분들이 초기에 할 수 있었던 일은 두 가지밖에 없었죠. 첫 번째가 친구를 사귀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좋아요라는 버튼을 누르는 것밖에 없었는데,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제 가능해진 쪽으로 발전을 한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의 초기에 아마존 에코를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음악을 틀어줘, 뉴스를 읽어줘, 이런 거였지만 지금 이 비브라는 그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일을 하는 거죠. 내가 동생 집에 들르는 길에 라자냐를 사갈 건데 라자냐하고 어울리는 와인을 구매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문장을 처리하는 굉장히 복잡한 기능들을 알고리즘적으로 처리하는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인간의 자연어를 이해하는 쪽으로 인공지능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런 최종 단계에서는 인간이 컨텍스트 속에서 이야기하는 대명사, 지시대명사, 그것, 저것, 앞에서 말했던 것까지도 이해하는 쪽으로 좀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일 아래쪽에 제가 좀 써놓은 것은 좀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하려고 써놓은 건데, 제가 얼마 전에 제 후배가 어린애를 키우고 있는데, 이 어린애가 2살짜리 애인데 모든 것을 이 아빠라는 말 하나로 다 해결한답니다. 아빠라고 부를 때하고, 아빠라고 부를 때하고, 아빠라고 부를 때하고 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빠는 그 아기가 원하는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고 그 아기가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성 인식의 아마 궁극적인 그 인터페이스의 종점은 모든 컨텍스트를 다 이해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단순한 큐만 인공지능한테 줘도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그런 상황으로 나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큰 동향 중에 하나는 이런 그 인공지능 스피커들을, 인공지능 그 어시스턴트들이 굉장히 특화된 역할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알렉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쇼핑 목적으로 도입이 됐기 때문에 쇼핑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카드 결제 같은 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타나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를 통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잘 처리할 수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아웃룩을 통한 스케줄 관리라든지, 아니면 이쪽 딕테이션 등을 통한 문서 작업, 이런 부분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 알렉사, 아마존의 알렉사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타나하고 서로 인공지능의 다른 인공지능을 불러서 일을 시킬 수 있는 협업을 맺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알렉사한테 코타나를 불러서 아웃룩에 있는 스케줄 관리를 해줘라고 말을 했을 때에 그 두 인공지능 어시스턴트 간의 협업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삼성의 넥스비하고 카카오의 카카오 아이가 서로 협업하기로 얼마 전에 그 협업을 맺었고요. 아랫단에 가보면은 굉장히 많은 인공지능 어시스턴트들이 다양한 단말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스마트 싱큐 허브라는 것에 지금 네이버 클로버를 붙여서 서비스를 해보기도 하고, 2017년 올해 그 IF에 독일에서 있었죠. 가전 박람회에서는 LG 가전에 그 아마존 알렉사를 붙여서 세탁기를 돌리기도 하고 냉장고를 작동시키기도 하는 기술들을 시연했고요. LG전자에서 만들고 있는 G6 폰에는 구글의 어시스턴트를 탑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 협업 모델을 트라이하고 있는 게 LG전자의 입장이고, 그 외에도 네이버가 배달의 민족하고 그 협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음식 배달 서비스를 주문하는 서비스를 탑재하고 있는 것도 최근의 동향이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회사 포드에 코타나를 탑재하기로 했고, 구글 어시스턴트하고 음악 기기를 만드는 음악 스피커 유명한 회사죠, 보스하고 협업을 통해서 스피커를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 가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어시스턴트들을 같이 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아이폰에 그 애플의 아이폰을 쓰고 있어서 여기에 구글의 애플의 시리가 탑재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에 스피커는 애플의 홈팟이 아니고 구글 홈을 쓰고 있을 경우에 내가 뭔가 가정에 전기를 끄는 일을 시키려고 했을 때에 시리를 시켜서 전기를 끌지, 아니면 구글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전기를 끄게 될지 갈등, 컨플릭이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인공지능 어시스턴트 간에 서로 뮤추얼 어저스먼트가 필요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기술적으로 좀 해결해 나가야 될 그런 지점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오늘 제가 원래 그 이야기 하려고 했던 오디오 컨텐츠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그 아마존 스킬 케이스인데요. 아마존 스킬 케이스 상위 100개를 좀 분석을 해봤더니 컨텐츠에, 미디어 컨텐츠에 관련된 부분이 게임 스킬이 15개, 음악 오디오가 13개, 뉴스가 8개.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위 100개 스킬 중에 한 36개 정도가 그 미디어에 관련된 스킬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소비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컨텐츠가 미디어, 서비스가 미디어 컨텐츠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 콘텐츠 장르를 조금 더 세분해 본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1위가 뉴스 서비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한 뉴스 서비스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 아마 앞에서도 조선일보에서 발표해 주셨지만 온라인 뉴스 서비스가 발생하고 난 뒤에 그 굉장히 많은 그 언론사의 그 협상력 아니면 누렸던 어떤 그 시장에서의 지위, 이런 부분들이 온라인 포털 쪽으로 넘어갔는데, 이러한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위가 게임이었고 6위가 영화와 TV 정도로 좀 나타났습니다. 스마트 스피커를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컨텐츠를 얼마만큼 소비하는지를 좀 조사해 본 결과인데요. 보시면은 일주일 동안 그 소비 시간을 그 중간값으로 좀 제시해 놓은 내용을 보면은 음악을 사용하는데 4시간 15분, 거의 한 일주일에 30분 이상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뉴스 소비가 1시간 15분, 팟캐스트가 1시간 22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스피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음악을 한 65% 정도 더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뉴스는 28%, 팟캐스트는 20%, 오디오북은 8% 더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결과 외에도 이제 그 스마트 스피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각 가정에 보급됨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오디오 컨텐츠에 대한 기회를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뉴스, 게임, 음성 등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소비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 베조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회장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아마존 에코 스피커를 시장에 출시한 사람의 장본인인데, 빌보드 지와의 인터뷰에서 아마 앞으로 이런 인공지능 스피커가 시장에 활성화되면은 음악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중에서도 가정 내에서 소비하는 음악 시장에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이 음악 시장의 그 활성화를 보여주는 아마존 에코 데이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그 음악을 한 곡 듣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활용할 경우에 거의 한 30초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앱을 액티베이션 시키고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곡 플레이리스트를 고르고 거기서 원하는 곡을 플레이 시간 30초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 인공지능 스피커 에코를 통해서 음악을 한 곡 듣는데 드는 시간은 거의 뭐 1초, 2초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마존 에코 스피커를 시장에 팔고 난 다음에 아마존 그 앱마켓에 있는 음악 매출이 2배 이상 뛰었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또 하나 좀 반가운 소식이죠. 라디오가 좀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이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에코하고 에코 닷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컨텐츠 소비 영역을 좀 쭉 조사를 해봤는데, 첫 번째가 날씨, 두 번째가 FM, AM 라디오, 세 번째가 스포티파이, 이제 판도라, 뉴스 뭐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스마트 스피커에 내장된 라디오를 통해서 라디오 소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아동 컨텐츠도 좀 약간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스마트 스피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스마트 스피커의 컨텐츠 중에 아동용 컨텐츠가 아기와 같이 노는데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대답을 한 사람들이 80%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동 컨텐츠도 스마트 스피커가 시장에 확산됨에 따라서 각광받는 하나의 버티컬 영역이 되지 않을까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 쪽을 보면은 앞에서도 조선일보가 다양한 인터랙티브 관련된 제작 부분을 말씀했지만,
실제적으로 한국에서 제일 먼저 알렉사를 통한 뉴스 브리핑 서비스를 한 회사가 조선일보입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뉴스 좀 오늘 뭐 재밌는 뉴스 좀 알려줘라고 말하면 조선일보 뉴스가 자동적으로 그 읽어지는 서비스를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사 모바일 앱에 읽어주는 뉴스 보이스 브리핑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이슈 7개 내지 8개를 7 내지 8번으로 편집해서 좀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텐뉴스라고 해서 그 뉴스 브리핑에 날씨, 문화, 스포츠 테크, 웰빙 키워드 이런 것들로 구성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번 정도 업데이트가 되고요. 알고리즘을 통해서 시간대별 맞춤형 컨텐츠로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YTN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각 주요 뉴스라는 음성 그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 네이버와 협업하고 있고 하루에 6차례 정도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알렉사를 통해서 그 플래시 브리핑이라는 그 섹션에 제공하기 위한 뉴스 컨텐츠를 만드는 그 신문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댈러스 모닝 뉴스 같은 경우에는 리벳이라는 회사하고 그 협업을 통해서 알렉사에 제공하기 위한 그 플래시 브리핑 컨텐츠를 제공하기로 한 협약을 올해 맺은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랙티브 컨텐츠 부분인데요. 재밌는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BBC 같은 경우에 지금 더 인스펙션 룸이라는 드라마를 이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멀티 엔딩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결말을 가지고 있고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용자한테 물어보는 거죠. 뭐 당신 오늘 기분이 어때요? What do you feel special today?라고 물어보거나 Are you in a happy mood or a bad mood?라고 물어보면서 그 사람의 기분, 그 사람의 응답에 따라서 스토리 진행이 달라지는 그런 멀티플 엔딩 스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드라마는 좀 굉장히 복잡한 스토리 구조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일단은 등장인물을 한 3명 정도로 제한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헌트웍닷넷이라는 분들은 매직 도어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마법하고 요정 세계를 여행하는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는 좀 여행 중에 수수께끼가 스토리로 주어지고 거기에서 수수께끼를 풀게 되면은 아이템을 주고 그 아이템을 실제적으로 여행하는 과정에서 활용하거나 이야기가 잘 됐을 경우에 상품을 수여해주는 그런 케이스의 스토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렉사에서 굉장히 일찍 출시된 스킬 20곡이죠, 그렇죠? 특정한 동물을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으면 이제 20번의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yes, no로 대답해서 상상하는 동물들을 찾아가는 그런 게임들, 인터랙티브 그런 게임들이죠. 팟캐스트 부분은 워낙 인공지능 스피커가 도입되고 난 뒤에 주목을 받는 분야에서 이쪽 시장도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20년까지 한 5억 달러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6,700만 매월 6,700만 건의 청취가 일어나고 있는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영역 부분에 굉장히 큰 오디오 컨텐츠로 성장할 것 같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팟빵, 파티, 오디오 클립, 스푼 라디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팟캐스트들을 모아가지고 서비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있는 스푼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20대 내지 30대를 특정한 연령대로 타겟팅하는 컨텐츠를 모아서 서비스하는 그런 사이트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팟빵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오디오 유튜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음성 부분의 유튜브를 지향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를 팟캐스팅 컨텐츠를 업로드하고 난 다음에 유통시켜서 굉장히 많은 트래픽을 유발시키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KT도 아까 보셨다시피 인공지능 스피커를 좀 출시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금년 이제 초에 출시를 했는데 거의 10만 대 이상이 지금 보급이 됐고 연말까지는 50만 대까지 좀 판매를 좀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음 부분인데요. 제가 지금 기가진이를 통해서 서비스 되고 있는 미디어 컨텐츠를 한번 좀 사업부서하고 컨택을 해서 좀 전부 다 모아봤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올레드 텔레비전, IP 텔레비전을 컨트롤할 수 있는 명령어 부분이 있고요. 뉴스도 한 5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 라디오는 MBC하고 교통 CBS 이런 라디오 음성 서비스도 제공이 되고 있고 웹툰, 게임, 음악은 KT가 지니뮤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오른쪽에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카테고리로 놓고 보시면 미디어 서비스 중에서도 텔레비전 아래 제일 오른쪽에 있는 칼럼이
전부 다 알렉사에서 이야기하는 그 스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정한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명령들을 실행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그 운용 케이스 사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크게 그 인공지능 스피커 시장에 대한 동향 부분하고 인공지능 스피커를 둘러싼 UI, UX 부분에 대한 그 동향과 컨텐츠 동향을 크게 나눠서 살펴봤는데,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은 한 5가지 정도의 결론을 좀 도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컨텐츠 소비를 위해서 컨텐츠 내용도 좀 변화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컨텐츠 소비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지금 심리스하게 컨텐츠를 소비하는 거잖아요. 제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팟캐스트를 듣다가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스크린이 있는 컨텍스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전히 보이스만 가지고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게 좀 덜 만족스러울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해본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 오디오 컨텐츠가 어떤 식으로 향후 진화할 것으로 생각해 보냐면, 메이저 그 컨텐츠 내용을 제공하는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부분은 음성 부분으로 제공이 되고, 영상적인 부분은 그러한 그 엔터테인먼트 부분을 부수적으로 보조적으로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컨텐츠 제작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컨텐츠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에 제가 보기에 최근에 나온 그 케이블 컨텐츠로 아마 알쓸신잡 같은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 그 팟캐스트를 대부분 보면은 조그마한 스튜디오에 그 그림, 화면상의 큰 변화 없이 내용만 계속 보이스 내용만 바뀌는 쪽으로 컨텐츠가 진행되고 있는데 굉장히 어떤 때는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알쓸신잡 같은 케이스를 놓고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은 뉴스 제작에 굉장히 많았던 비롤들을 굉장히 많이 찍고 취재 과정에서 만들어진 취재 소스원들을 실제 음성 컨텐츠를 내보내는 사이사이에 스크린을 통해서 보조적으로 운영해주는 그런 컨텐츠가 아마 향후 오디오 컨텐츠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기류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비자 접점 통제라는 부분인데요. 플랫폼 플레이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소비자의 접점을 누가 가지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단말들을 들 수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보다 많은 가입자, 어떻게 보면 이용자 집안에 집어넣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아까 아마존 케이스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아마존이 그렇게 다양한 에코 단말들을 출시한 이유는 뭐냐면, 다양한 곳에 단말들을 배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의상 룸이 있는 안방에는 에코 룩이라는 그 카메라가 달린 에코를 갖다 놓을 수 있는 거고요. 집안 거실에는 기본적인 에코를 갖다 놓을 수 있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이동 중에 쓰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아마존 에코 닷이라는 조그만한 기기를 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형태의 디바이스를 출시함으로 인해서 될 수 있으면 이용자의 모든 그 이용 활동 공간에서 소비자 접점을 끊임없이 유지하려고 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만 실제적으로 이러한 디바이스가 아까 얘기했던 그 홈 IoT라는 부분에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메인,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 어시스턴트가 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기 쉬워진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케이스죠. 협업 케이스죠. AI 간의 뮤추얼 어저스먼트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특히 이제 IoT 시대, 지금은 가정에 IoT로 컨트롤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것처럼 보이지만, 향후 IoT가 굉장히 확산됐을 경우에는 이러한 뮤추얼 어저스먼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 부분이 되는 거고, 누가 앵커 그 어시스턴트가 되고 누가 그 어떻게 보면은 서브 어시스턴트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PM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 PM 관련된 부분입니다. 음성 PPL이라고 여기 이야기를 써놨는데, 팟캐스트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월정액을 내고 이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그 돈을 만들기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음성을 통한 브랜디드 컨텐츠를 제작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브랜디드 컨텐츠 제작이라는 건 또 소비자의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중립지대적인 부분으로 음성 PPL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다가 특정 회사의 특정 브랜드를 노출시키는 경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었지만, 인터뷰를 하면서 방금 지금 인터뷰에 나오신 분은 KT 뭐 XX 상무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했을 경우에 KT라는 브랜드가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그런 그 PPL,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 음성 PPL은 영상 PPL보다 훨씬 더 파워풀할 수 있습니다. 영상 화면에서는 굉장히 사람들의 주의를 디스트랙팅하는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음성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그 주의를 디스트랙팅 시키는 부분이 보이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훨씬 더 파워풀한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음성 PPL 부분이 팟캐스트 어떻게 보면 BM의 중요한 부분으로 좀 부상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봤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지막 부분이 좀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컨텐츠가 굉장히 쉽게 한국식으로 올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냐면 영어 컨텐츠를 굉장히 쉽게 한글로 구글 번역을 통해서 그 번역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TTS, 텍스트 투 스피치, 그래서 음성 합성을 통해 가지고 읽어주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하이 퀄리티의 영어 기반 아니면 외국어 기반의 컨텐츠가 국내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거죠. 여기 적지는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그 오디오 컨텐츠 부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그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컨텐츠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YTN 같은 경우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모든 경기를 그 뉴스 로봇이 다 기사를 작성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TTS라는 서비스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EPL 경기, 스포츠 경기에 대한 모든 기사를 로봇이 작성하고 그 부분을 텍스트 스피치를 통해서 음성 합성을 통해서 그 컨텐츠를 만들어내면은 무수한 컨텐츠가 사람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 기자의 개입 없이도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컨텐츠하고 기계가 만들어내는 컨텐츠가 오디오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커진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